저는 예전에 연애를 할 때도 인생의 모든 순간에서도 올인에 가까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너무 직진만 하면 상대는 오히려 부담을 느끼고 멀어지고, 그렇다고 또 직진을 하지 않으면 기회를 잡지는 못합니다. 주식도 사실 비슷하지 않나요? 지나치게 몰빵하면 리스크가 커지고요. 너무 망설이면 좋은 기회를 많이 놓치곤 하죠. 저도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왔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친구들과도 재미있게 놀고 사랑도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렇게 제 모든 것을 올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덕분인지 프랍 트레이더로 근무했던 시절도 있었고 핀테크 사업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 들어보셨나요?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간단해요. 어떤 분야에서든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달인이 되는 과정처럼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저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차트 분석이면 차트 분석, 재무제표도 읽어보고, 그리고 실패와 성공의 경험까지, 이런 시간이 쌓이면서 어느 순간 제가 자신만의 투자 철학과 방법론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채널은요, 제 투자의 일기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시장을 보면서 느끼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정보들을 담아내고 있죠. 결국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은 작은 성취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 방에 성공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꾸준히 해내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투자나 재테크, 특히나 트레이딩, 이런 얘기 들으시면 막연하게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너무 어려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성과를 내는 메커니즘을 파악하면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손익비 개념이 중요한 것인데, 시장에 따라서 잘 맞는 지표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특히나 승률이 40%여도 내 계좌는 결국에 높아지는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월가의 전설로 불리는 알렉산더 엘더라는 트레이더의 매매 기법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요. 특히나 이 사람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이 심리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해당 책을 읽으면서 제가 좋았던 내용들을 이렇게 개인 블로그에 소장을 좀 해놨는데, 심리 투자 법칙은 어린 시절 짓눌렸던 마음의 짐이 시장에서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변하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당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한테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과거가 나의 매매에 있어서 심리적인 영향을 크게 미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봤어요. 결국에는 사실 돈이죠. 저는 좀 부유하게 자라진 못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에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집에서 오랫동안 살기도 했었죠. 그러한 과거는 이 돈이라는 것, 그리고 그 숫자라는 거에 대한 강박을 좀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내 계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돈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이런 반복되는 패턴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일정한 심리를 유지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결국에 한 가지 느꼈던 거, 트레이딩 일지를 기록하라. 트레이딩에 진입하거나 청산을 할 때마다 그 근거, 이유를 기록해야 된다.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이다. 해당 내용을 보고서 머리통 한 대에 좀 세게 얻어맞았던 그런 기분까지 느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바로 이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시나리오. 진입하기 전에 지금은 이동평균선이 5일선하고 11선이 골든크로스를 하고 있네. 이거는 근거가 하나가 있는 거죠. 근데 또 피보나치를 그어보니까 고점과 저점 대비 아직 반등이 382 수준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네. 이렇게 되면은 근거가 두 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 보니까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 이건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저가라고 생각했던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유입된 것 같아. 유동성. 그렇게 되면은 이건 근거가 3인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근거들이 하나 둘 점차 쌓이면서 이 진입에 대한 근거를 많이 보강시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보통 이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최소 근거가 7개가 넘어가지 않으면 진입 자체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내가 진입 전에 시나리오를 몇 개나 만들지 고민을 하면서 시나리오가 완성됐을 때만 들어가는 습관을 가져가신다면 지속적으로 손절을 할지언정 계좌는 결국에 올라가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10번 매매하다가 한 번 매매 잘못해가지고 이 10번의 시간을 날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10번 중에 9번의 매매가 실패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되면서 손절을 짧게 잡으면서 원하는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구할 때, 한 번의 매매로 인해서 정말 큰 수익률을 최대한 극대화해서 9번의 손실을 맨징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손익비 개념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요, 계좌가 이렇게 물려있는 상황, 여기에는 좀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근데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이걸 버틸 재간이 없어요. 심리적으로 빨리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익절은 옳다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짧게 수익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근거들이 많다면 현재 올라가고 있는 이러한 추세가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수 있는 추세라는 거, 그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거라는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건 곧 경험치가 되는 거고요. 경험치는 감각이라는 창의성을 발달시킵니다. 한번 내용 간단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트레이더라는 거는 감정을 제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집단 행동은 개인 행동보다 원초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시장의 군중 심리를 집중 분석해야 된다. 차트 패턴으로 집단 행동을 살피는 방법. 전통적인 기술적 분석은 여론조사와 같은 사회 심리학을 응용한다. 자, 사실 1번부터 3번까지만 얘기해도 제가 느낀 걸 얘기하자면은 하루 왼종일도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 자, 1번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스킵하고, 2번, 집단 행동은 개인 행동보다 더 원초적인 모습을 보인다. 시장의 군중 심리를 집중 분석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군중이라는 거, 군중은요 개인보다 크고 강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매매를 잘한다고 해도 이 군중과 다툴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에 선택은 하나뿐이라는 거죠. 군중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독립을 한다든지,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군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는 세력들의 패턴을 이해하면 됩니다. 독립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제가 감각이라고 적었는데 풍부한 경험치를 통해서 감각의 날을 세우는 거죠. 이건 뭐 호가창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40초짜리 캔들 분석이 될 수도 있고요. 금방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위험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결국에 심리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심리 게임 속에서 시장과 계속해서 눈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저자는 이 위험 관리 파트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작성한 내용인데요. 2% 규칙과 6% 규칙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위험 부담을 2% 미만으로 유지를 하자라는 거예요. 2%가 최대치다라고까지 강조를 하는데, 예를 들어 10만 달러가 있다면은 2% 규칙을 적용했을 때 2,000달러만으로 거래를 한다라는 것이죠. 이 6% 규칙은요, 한 달 최대 손실을 6%로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달 손실이 전체 계좌에서 6%까지 도달을 했다. 그러면 남은 일수 동안은 트레이딩을 중단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2% 규칙을 활용해서 이 손실 제한과 트레이딩 규모를 정하게 됐다면 6% 규칙은 계좌가 입을 총 손실을 제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통해서 2%, 6% 규칙은요, 결국에 안전한 트레이딩 현실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리스크 관리 중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본력이 큰 사람에게나 해당하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서 내가 소액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결국에 나중에 규모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소액으로라도 이렇게 연습을 해두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이 복리의 마법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2%면 얼마입니까? 20만 원밖에 안 돼요. 20만 원. 20만 원으로 도대체 뭘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할 매도할 때도 2%씩 적립식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방법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내 계좌가 딱 이렇게 있어요. 수익 중인 종목들이 이렇게 있고 손실 중인 종목들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마이너스 10%가 손실 중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서는 플러스 20%짜리 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10% 줄이고 해당 종목 잘라버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손익비를 관리하다 보면 결국에 파란 종목이었던 게 빨간색 종목으로 바뀌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대응을 한다는 거죠. 대응. 본인만의 확고한 매매법이 없고 갈피를 잘 못 잡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해당 책을 한번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참고로 광고 아닙니다. 광고면은 제가 채널로 삭제할게요. 오늘 영상 내용을 좀 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져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차트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 기준들 가장 큰 3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더 도움되는 내용들 준비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